자,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감흥을 지금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트론 얘기인데요. 네.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밀고 있는데 아하. 보이스트론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눈길 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두 분이 아주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두 분이 탄생했다는 거. 아하. 그리고 여기에 지금 80여 명이나 되는 초호합한 네. 출연진들이 있었다는 점. 이 부분들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네. 재밌는 현상 중 하나는 제가 두 분 말씀드렸잖아요. 한 네. 분은 재즈 가수인 안희정 씨인데 이름이 아하. 지금 정치인과 비슷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안희정 씨 같은 경우에 누구냐면 전 축구 선수 안정환 선수 있잖아요. 아하. 그분의 사촌 누나입니다. 아, 그래요? 이분이 여기에 출연을 하셨는데 오. 엄청난 뭐 성량, 뭐 노래 실력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고요. 그다음에 15년 차 무명 가수인 가수 김현민 씨가 김현민 씨가 네. 출연해서 놀라움을 줬는데 이게 동시간대 시청률 1위였어요. 어허. 종편 동시간대 시청률. 어허. 그리고 이게 크라운이라고 그래서 5명의 역대급 심사위원들이 여기 심사를 합니다. 네. 남진, 혜은이, 김연자, 진성, 박현빈. 네. 이 5분들이 한 사람당 크라운 3개를 줄 수 있어요. 1개에서 3개 사이. 네. 근데 5분이 모두 다 3개를 주면 몇 개가 되겠어요? 15개. 그러면 올 크라운입니다. 아하. 근데 올 크라운을 이 80명 중에 누가 받았냐? 이 두 분이 받았어요. 와. 엄청난 실력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본방사수 하셨다는 걸 여실히 또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 아하, 어쩐지 시청률 견인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두 명의 주인공. 먼저 안희정 씨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청춘 훌쩍 가버리는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 것처럼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안희정 씨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생경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이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불렀는지 눈물도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보신 것처럼 안희정 씨가 나훈아 씨의 공을 선곡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급기야 노래를 부르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끝마칩니다. 노래를 마친 뒤에 왜 울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그동안에 어려웠던 세월이 생각나서 감정이 푹 빠졌답니다. 어린 나이에 첫사랑과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태국에 건너갔다가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서 아이고. 전치 30주의 부상을 입어서 3년 동안 수술과 재활을 반복했답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안희정 씨가 15개 올 크라운 만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감을 밝히면서 사실은 신인의 마음으로 이 노래를 2,000번이나 연습을 했는데 우는 바람에 2절은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다면서 다음에는 웃으면서 제대로 부르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 이 눈물 때문에 울먹여서 이 2절 가사를 제대로 못했는데도 올크라운 15개 받았다면 대체 내공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김우면 팀장님. 내공이 상당하네요. 제가 노래를 듣는 거 보니까 저도 따라 부르고 싶을 정도의 노래가 내공이 있는데요. 아마 그 박연배 씨도 심사위원으로 있었잖아요. 2016년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맞아요. 1년 6개월 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공감이 왔어요. 아. 그러니까 박연배 씨 사진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같이 공감을 한 거죠. 또 그리고 사실 아픈 마음인데 지난해 7월 그 김모 씨하고 이혼한 혜은이 씨도 저 노래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마음속에 위안을 주고 또 편안하게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 노래에 편안함도 있지만은 삶의 그 고뇌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노래네요. 안희정 씨가 참 어렵게 털어놓은 본인의 사연과 이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첫사랑이랑 결혼해서 일찍 헤어졌는데요. 창피하고 그래서 막 살기 싫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태국에 공연을 갔다가 차가 전복이 돼서 30주 진단을 받고 이제 다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30주? 네, 한국에 오는 큰 데만 사고네요. 이제 비행기 6칸 띄고 이렇게 침대에 매달려서 오고 수술을 하고 또 재활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이제 3년을
자꾸 이제 세월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중간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감정이 복받치는 그 소리가 또 왠지 모를 마음속에 고요함을 주더라고요. 정말 편안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정환 씨한테 이렇게 참 노래 잘하는 사촌 누나가 있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처음 아셨을 거예요. 최정아 기자님. 네, 이 이야기를 알려면 일단 안희정 씨가 가지고 있는 사연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안정환 선수의 그 사촌, 그러니까 고종 사촌 지간입니다. 그런데 호적성으로는 안정환 씨의 친 누나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안정환 씨의 이 아버지가 돌이 되기 전에 폐병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안정환 씨가 안희정 씨의 아버지 호적에 이름을 올려서 살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안희정 씨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이유가 그 유명 재즈 가수인 윤희정 씨 아시죠? 예, 네. 네, 이 윤희정 씨에게 약 5년이나 개인 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 이 안정환 씨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이 인기에 힘입어서 나까지 뭐 뜨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뭐 주변의 시선에서 좀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에 뭐 한동안 언론과의 만남을 피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마음 얼마나 참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보이스트롯 본방 사수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안희정 씨 말고도요. 정말 이분의 무대도 열광적이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려 흘러간 청춘 돈이 것만 값지 약한 동전 같았던 내 과거 그 누가 알까. 노래를 저보다 사실 더 잘하시네요. 더 잘하시네요. 예. 일부 참가자들은 저 노래 도중에 입을 떡 벌리고 지켜보는 모습도 나왔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분 대체 누굽니까? 이분 누구냐면 무명 가수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가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수 활동을 안 한 건 아니고 계속 해왔는데. 해왔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미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무명 가수로 우리가 부르는데 이분이 여기 나온 이유도 있어요. 트로트로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설명을 했고. 배우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제 네. 진짜 무명 가수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드라마 OST를 부른 적이 있어요. 불어라 미풍아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 드라마의 OST를 부르는데 이 드라마 OST를 몇 번 부른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아마 실력은 인정을 받았지만 네. 이제 노래 본인이 부른 노래가 히트를 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김현민이라는 이름이 이번에 보이스트롯에서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각인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흙 속에 있는 진주를 찾아내는 것과 동일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심사위원들 극찬을 했고 아까 진성 씨 심사평 들었잖아요. 네. 이 노래가 진성 씨 노래예요. 그러니까 아하. 본인보다 더 잘 부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부를 때보다 훨씬 더 노래를 잘 부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누구나 이 혜은이 씨 같은 경우는 속이 후련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노래도 잘 부르지만 무대 매너 보세요. 네. 그 엄청나게 약간 자연스럽잖아요. 45도로 삐딱하게 그러니까요. 서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하. 이게 보면 일반 참가자들보다 훨씬 더 무대 매너도 좋은 걸 보면 아하. 가수로서의 활동을 많이 했다는 그냥 볼 수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이스트롯 출연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실시간 검색어에서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런데 이 가수 김현민 씨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하. 지난 2012년에 엠넷 보이스 코리아에도 출연했지만 계속된 무명 생활을 피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06년에 앨범을 내려고 했었는데 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앨범을 결국 못 냈답니다. 아이고. 데뷔곡이 될 뻔했던 그 노래가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어허! 윤상현 씨가 불렀던 바라본다였답니다. 오. 당시 그 기회를 놓치고 오랜 시간 무명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멀리 돌고 돌아도요. 될 사람은 언젠간 된다. 딱 그런 얘기가 떠오르는데 김현민 씨 저 꿀보이스 과연 비결은 뭔지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식 호흡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아직은 좀 초보자이신 것 같은데
그 초보자일수록 복식 호흡에 의존하시면은 더 긴장해서 안 좋은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냥 한숨 쉬듯이 편안하게 힘을 빼고 공기를 마셨다가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이문세 씨의 소녀라는 그 명곡도 저렇게 힘 빼고 부르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올크라운은 못 받았지만 최근에 근황을 알린 반가운 얼굴도 있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도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거기에 굉장히 조그만 8살 아이가 나와서 싸이를 똑같이 따라해서 리틀 싸이라는 별명을 아하! 얻은 이 바로 황민우 군입니다. 저 뮤직비디오 옆에 보세요. 정말 네. 뭐 끼가 넘치는 아이였는데 아. 지금 이 방송에 또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를 얼굴은 그대로인데 키만 그대로 컸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요. 일단 보이스트롯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날 이 방송이 황민우 군의 방송이 보이스트롯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요? 네. 일단 이 16살의 황민우 군이 선곡을 한 노래가 남진의 나야 나였습니다. 이 노래를 하면서 정말 무대 매너, 춤, 특유의 여전한 표정, 야. 흔들리지 않는 가창력으로 심사위원들이 정말 깜짝 놀래켰고요. 참가자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초대 가수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네.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심사위원들 역시 기립박수로 야. 황민우 군의 이 컴백을 굉장히 반겼습니다. 자, 보이스트롯을 통해 돌아온 리틀 싸이 그 무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 바람이 분다 길가에 오롯이 그냥 가기 서운하잖아. 나 한 잔 잔에 한 잔 곤곤히 한 번은 내 세상 보겠지. 내가 너무 와, 끼가 여전히 더 증가했습니다. 폭증했어요. 당시에 정말로 싸이의 아들 아니냐. 막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황민우 군 당시에 네. 이제 그 꼬마로 나와가지고 오빠는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를 때 춤하고 거의 싸이하고 얼굴이 비슷하고 네. 자세가 비슷해서 주변에서도 정말 아니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아닙니다. 아하. 아버지는 황희창 씨고 엄마는 부티리라는 베트남인 여성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이 자랐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놀림도 받긴 받았는데 아마 싸이 씨가 그 뮤직비디오 찍기 전에 이틀 전에 섭외했다는 거예요. 아, 딱 그래요? 보고. 제가 오. 보기에는 얼굴 표정이라든지 하는 거 보니까 저 하나의 그 연예계, 저 가수계의 네. 하나의 괴물이라 그럴까요? 아하. 하나의 걸물이 하나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저 나와서 보니까 MBN에 나온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저 네. 16살 저 나이에 아주 얼굴 표정을 보세요. 살했지 않습니까? 네. 대단한 아이입니다. 네.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네, 동생이랑도 같이 나왔어요. 한번 그 영상 보세요. 정말 동생도 깜찍하게 인기를 끌었어요. 보세요. 보세요. 또 이 심사위원분들과 관객분들이 포복절도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네. 야, 끼는 역시 물려받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 형제들도 보세요. 서로가 그냥 형 아우할 거 없이 끼 대결합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포복절도합니다. 지금 심사위원분들 김영만 씨, MC 김영만 씨도 그렇고요. 그런데 진짜로 저 황민우 군요.
무대 매너도 좋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무대를 장악하는 네.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아하.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강남스타일 할 때부터 이미 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대에 올라오면 그냥 그 끼가 발산이 되는 것 같아요. 춤추는 것도 보세요. 뭐 제가 볼 때 긴장을 거의 안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정도로 그 동생도 지금 끼가 저렇게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걸 보면 무대 매너가 뛰어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황민우 군 같은 경우는 8살 때 정식 가수로 데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이런 이제 무대 매너라든지 아니면 활동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미국에서 한인들 페스티벌 할 때 초대가 돼가지고 미국을 간 적이 있었대요. 아. 그런데 그때 가서 미국 한인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했는데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했는데 막 몰려와가지고 경찰 10명의 경호를 받았답니다. 아하. 그때 느낌이 내가 조그만 대통령 된 것 같았다. 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한국과 베트남 합작 영화 사이공 신데렐라는 네.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여기에도 출연했는데 아마 아하.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든 분들의 선전을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